그런 게 있습니다. 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요즘 아직 이제 학원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등교하기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또 악연 아니고 제가 실제로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는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후배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승강여고를 졸업한 김윤희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유명하면 똥을 싸도 작품으로 알아주지만 유명하지 않은 자 스스로를 설명하라. 자화자찬의 시간입니다. 자, 인생 최고의 어쩌면 승강여고 졸업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을 위해서 영혼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논문 작성 중인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이고요. 12월 9일이 논문 마감이라서 사실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제 완곡한 거절을 선생님께서 못 알아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실제로 저는 어제 링거를 맡고 여기에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신이 와리가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어디에 제보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현재 강남 모 학원에서 생활관윤리랑 사회문화 가르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영역에서 구술 면접으로 말빨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도 로고 학원에서 구술 면접 가르치고 있고요. 또 앱 학원에서 여러분들 생활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순명여대 우리 같은 또 식구잖아요. 순명여대 중어종로 정치외교 미디어를 3개를 다 전공한 졸업생으로 학교에서 좀 유명하게 졸업을 했는데 또 고등학교 때 공부를 다 하지 못한 그런 한으로 대학교 때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서도 학생회장을 했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모님께 그동안의 효도로 갚았네요. 사실 오늘 주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그 전 주제는 장학금으로 1,000만 원 몸썰을 푼다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주제로 이제 최종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대학교 가서 나 장학금으로 1,000만 원 모아서 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랑스럽게도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추억인 숙명여고에서 14년도에는 학생회장을 하고 13년도에는 1학년장을 하면서 미수 속에 아주 깊은 추억을 남기고 졸업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최대한 화려하게 써놓은 거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그냥 온 건 아니다, 시간 때문에 온 건 아니다라는 이런 의미로 유명하지 않은 자 자화자찬해라 라는 의미로 써놓은 거고,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사실 뭐 자랑스러운 하지만 가능도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만담꾼이고, 또 숱한 제가 또 여대 출신으로서 숱한 미팅에서 MC를 자처하며 성사율은 0%, 하지만 만담꾼으로서는 자랑스러운 성공률을 보이며 여러 커플을 성사시켰고, 또 그 대학교 가면 119 같은 거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놀러 오세요 막 이런 거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누구와 짝을 생각을 하지 않고 DJ로서 활약하면서 또 여러 커플들을 성사시킨 그런 이력이 있다는 점,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혹시 유튜버냐 하면서 명함을 내밀지만, 하지만 저는 그냥 이 동네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시면 알겠지만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를 장착하면서 그저 이제 논문 읽고 이 대치동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대치동 주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아셨겠지만 지나가다 뭐 보시면 인사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화자찬 시간 끝! 그래서 이 언니는 도대체 무슨 얘기 하러 왔을까? 우리의 소중한 이 시간에. 사실 제가 이 강당에 선 게 벌써 4번째예요. 정확히 강당 아니지만 숙명여고에 강연을 한 게
올해가 벌써 4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사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고를까? 매번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뿌듯했고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에 대한 이 뿌듯함을 엄청 긴 글로 남겼던 기억도 나요. 그 두 번째 불러주셨을 때는 감사했죠. 내가 작년에 꽤 잘했나 보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때부터는 조금 겸연쩍은 거예요.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부끄럽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22년도에는 내가 이제 저도 N수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선생님께서 불러주셨을 때는 그 전까지의 선배와의 대화는 보통 이제 대학을 잘 간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교권에서 스카이를 간 선배들이 와서 공부법을 전달하는 그런 식의 강연을 주로 이루었기 때문에 유미야 너가 와서 좀 다른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의무감, 책무감으로 와서 제가 N수 동안 생각했던 거, 그 N수 동안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대학에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공유해주고 싶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계를 깨고 대학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한계를 계속해서 깨가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번아웃이 와서 굉장히 큰 우울감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실제로 상담을 받으면서 그 상담을 통해서 우울감을 이겨내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3차례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선배들 앞에서 강연을 했던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저의 성장의 시간과 이 강연의 시간도 같이 흘러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왜 저렇게 강연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동안 여러분들 내가 후배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나 스스로도 후배들한테 항상 너의 한계를 잘 깨야 된다 또는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스스로의 마음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계속 의문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그래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건데 그래서 올해는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그래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좀 그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년에 왠지 안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제를 고민하는데 K고 선생님께서 11시에 딱 마칠 수 있지 밤때 놓치면 위태로운 사태가 발생할지도 라는 문자가 갑자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10시 50분에 칼같이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보통은 좀 늦어져도 괜찮아 아니면 부담 갖지 마 이렇게 와야 되는데 10시 50분 칼같이 마치겠습니다에 좋아요 표시 한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제가 무조건 50분에 마치는 주제로 빨리 얘기하겠다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10시 9분 30초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올해는 진짜 4차 정말 마지막 찐막으로 그동안에 내가 3년 4년 동안 해왔던 얘기들을 그냥 다 아우르는 얘기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전수하고 다 공유하고 나조차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좀 공유하고 꼭 제가 선배여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얘기하고 좀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정말 찐 선배와의 대화의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Your Turn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서 후배들과 또 여러분께서 느낀 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강연을 숙명역으로 왔을 때는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막 한참 성공에 막 불타오르고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이제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 거고 대학 생활이 보다시피 사실 수석 졸업을 하고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완벽했었고 저는 지금 생각해서도 제 대학 생활에 조금의 오점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꿈에 부풀러 올라서서 이러한 소위 말해서 갓생을 모두에게 전파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번아웃을 겪고 지금 제가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정확한 나이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전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사실 숙명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또 몇 년이 지나면 대략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저와 같은 나이가 될 텐데 그때 또 같이 모이게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교 때 또 종종 만나겠죠? 다른 대학교의 학생이 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타임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이 세 번째 회차 때가 되니까 어떤 친구는 좀 빨리 길을 찾아서 취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지금 딱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취업을 딱 준비하고 있는 시기예요. 혹은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시기. 또 저희 이게 고학년 백수를 앞두고 있는 시기. 이렇게 대학원에 가 있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또다시 진로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시 18세로 돌아갈 것 같네? 이 생각을 우리끼리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고 돌아서 또다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정말 많이 고민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계속 해오지 않았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연치 않게도 대학에 입학하기 전부터 정말 그 영어 단어 채점해주는 조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쩌다가 땜빵이라고 하죠. 어떤 선생님께서 갑자기 펑크가 나서 수업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이제 조교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강의를 하나씩 맡게 되면서 또 이제 말단이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당황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이제 하나씩 강의를 맡게 되면서 이제 좀 학원가에 머무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주로 아이들 상담을 좀 계속 하게 됐는데 여기 보면 N년간 쌓은 데이터 110 퀴즈이라고 써놨는데 주의는 일반사회 오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사의 질병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거는 너의 그런 일반사회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내가 좀 아프다라는 생각으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치동에서 계속 어렸을 때부터 큰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게 다른 대학 동기들이랑 하는 얘기들과 숙명여고를 졸업하고 이 동네를 졸업한 친구들이랑 하는 얘기가 미묘하게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위험 회피를 하는 경향이 있구나 라는 지점이었고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지점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딱 설명을 너무 드리고 싶지만 이건 이제 여러분이 또 세월이 좀 지나야 되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N수를 하든 어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그 대학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부분의 대치동에서 졸업을 한 아이들은 정말 대부분 졸업 우등상을 받고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석 졸업한 게 어떻게 보면 엄청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와서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좋은 학점을 갖고 어떻게 보면 활동들도 굉장히 안정이 보장된 스펙들만 해왔는데 문제는 하고 싶은 거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28세, 29세 돼서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른 동네에서 온 애들은 왜 안 하고
당장의 대학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를 제대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과가 보장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이 좀 자리가 되고, 그리고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확고한 다짐이 있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종합적인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연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오른쪽이랑 연관이 있더라고요. 성인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된다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땡땡하는 거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땡땡이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독립 이따 찾아오세요. 무언가를 줄게요. 식사권? 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 그래서 진정한 독립. 오케이. 진정한 독립은 땡땡을 무너뜨리는 거. 자, 땡땡 뭘까요? 맞추는 사람 한 명 더. 역시 후배님들 똑똑하더라. 박수. 좋은 친구에게 박수. 맞아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거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라는 우리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진정한 독립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사실 독립은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나를 포함한 우리 대시피즈들이라는 거를 제가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고, 아이들이랑 상담하면서도 깨닫고 있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깨닫는 거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게 유일한, 혹시 여기까지 맞출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게 유일한 땡땡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게 유일한 효도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부모님이 억지로 시켜서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기만에서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거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들이 이제 뭐 대학부터 얘기해 볼게요. 대학을 왜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거나 공부를 왜 하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뭐 이래서 가고 싶고,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삶이 있고 좋은 직업을 갖고 싶으니까요 하는 이런 얘기들도 당연히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기대를 과연 우리는 그것을 왜 대학과 공부의 이유로 넣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부모님의 기대를 따르는 게 어쩌면 굉장히 안전된 길이고, 그게 안전이 보장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는 거고, 우리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따르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면서도 사실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기만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좀 스스로 내가 진짜로 원한 거면서도 엄마가 원한 거잖아, 아빠가 원한 거잖아, 나 그래서 억지로 한 거야 라는 그 마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그래서 나 효도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서 사실 벗어나야 그게 진정한 독립이다, 진정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마음이 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던, 중고등학교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게 대학교 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아직 노력 중입니다. 저희 엄마가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 자제분들이 이제 막 취직을 하고 그런 시기니까 이제 엄마의 엄마의 친구 아들이 굉장히 좀 훌륭한 아들이 계셨는데 사실 되게 누가 봐도 대기업에 다녀갈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아들님이 당연히 대기업에 가야 될 친구가 그러니까 좀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작은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엄마 너 그 아줌마 너무 부러워해야 된다. 그 아줌마는 그 아줌마로부터 진정 독립한 거다. 엄마 그 아줌마 너무 부러워해야 된다. 엄마 딸 엄마한테도 독립 못했다. 엄마의 기대를 못 무너뜨리고 있다. 근데 엄마 그 아들은 지금 그 오빠는 지금 그 아줌마로부터 독립했다. 엄마 그 아줌마 너무 부러워해야 된다. 사실 약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약간 할 말을 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희 엄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희 엄마 제가 생각했던 꿈 같은 것들이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바랬던 꿈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들에서 부모님의 꿈이 굉장히 많이 투영됐구나.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진짜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제가 부모님한테 했던 말들 중에 난 성공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충격받던 게 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보통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살겠다 했을 때 기뻐해야 되는데 성공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먼저 충격을 받던 그 모습이 기억에 남는데 그거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매일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얘기했거든요. 나는 성공하지 않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이걸 매일 얘기하니까 제가 나는 성까지만 얘기하면 엄마가 성공하지 않겠다고 행복하겠다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내가 엄마한테도 진정 독립할 때 모든 주위의 아줌마들이 엄마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진짜 엄마야 라는 얘기를 엄마한테 해드리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저도 19살 때 이거 몰랐으니까 나중에 한 5년, 6년 뒤에라도 이 얘기가 떠오르면 저보다 4년은 빨리 안 거니까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일한 지가 어느덧 7년 차가 됐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학생들을 만나왔고 여기도 이제 제자들이 앉아 있을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 입시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가져왔어요. 자, 제필 삼선 시대라고 하잖아요. 제필 삼선이 뭐예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래서 저도 선택했습니다. 왜? 난 주체적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최소 필수까지만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현역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청출어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김동희 쌤보다 잘 돼야지. 그리고 저 항상 제자들한테 선생님보다 잘 되거나 내가 여기서 돈을 버는 많은 이유에는 물론 이제 나의 그런 자본 축적도 있고 나의 뭐 삶의 영위도 있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청출어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알았던 것들을 좀 미리 알려주고 내가 좀 늦게 알았던 것들 이때 알았으면 좋겠던 것들을 좀 미리 알려줬으니 좀 나보다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래서 청출어람. 그래서 저는 삼선했으니 적어도 제필만 하고 가라. 그래서 제필한 사람은 뭐 이런 그런 건데 제가
왜 나는 3선까지 했을까? 참고 3반선인데요. 저희 엄마가 항상 강조하라고 하시거든요. 3반선까지 했는데 왜 3반선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였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나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모두가 해서 아니, 그 실제로 애들이 정말 많이 저한테 하는 말인데 안 하면 서운하니까 그리고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다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진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라면 정말 주위에 모두가 재수를 하는 거고 이 분위기가 모두가 재수를 하고 여기서 내가 남들이 보기에 조금 그 커트라인이 낮은 대학을 가는 게 이상해 보여서 재수를 하는 거라면 저는 사실 다 떨어져서라도 못 가는 거면 추가 모집이라는 전형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점수 연끌해서 일단 합격을 시켜놓고 대학에 가서 내가 처음 이름 들어본 대학이라도 가고 나서 대학이 내 인생에 주는 가치에 대해서 고민한 다음에 그 가치를 내가 인식한 다음에 하는 공부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나에게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제가 결과 나오고 하는 강연이 아니잖아요. 일정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모르니까 또 그죠? 이해해 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학에 왜 가고 싶은지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이들이 재수 상담을 올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땡땡아 어디 대학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이제 애들이 뭐 물어봐야죠. 저 연세대 가고 싶어요 라고 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연세대 일단 적어요. 그럼 땡땡아 연세대를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적어도 여기는 괜찮겠다 하는 대학교는 어디야? 그러면 한양대를 가고 싶대요. 그렇지 한양대. 오케이. 근데 있잖아 땡땡아 이렇게 살면서 보면 한양대를 못 가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가 보기에 이 정도는 내가 다닐 수 있겠다. 이 정도는 내가 가주지 하는 대학은 어디야? 중앙대. 오케이. 그럼 중앙대 써서. 자 그러면 땡땡아 이 정도는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내가 좀 그래도 이 정도 대학 다닌다고 그래도 뭐 여기 다닌다 라고 그래도 뭐 누가 물어보면 말할 수 있는 대학교 어디야? 건국대? 오케이 좋아. 난 내 대학교 이름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는 거죠. 하고 이제 땡땡아 그러면 이 정도는 안 쪽팔릴 것 같다가 어디야? 이제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보통은 뭐 어디까지 물어보고 어떤 이제 친구들은 그 밑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하거나 어떤 친구는 쭉쭉쭉쭉쭉쭉 끝까지 내려가는 친구도 있고 이 대학 이름 말한 것만 15분 걸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 당연히 단호하기 때문에 서울대 밑은 없습니다 하는 친구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다 한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 대학을 말하게 된 이유가 뭐야? 그 대학의 어떤 점이? 왜? 그 라인이 어떻게 결정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대부분이 아니라 100%는 99.9? 좀 남겨놔야겠죠? 99정도는 사회적 시선이에요. 제가 19살인 여러분들한테 사회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워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조차도 아직도 사회적 시선 속에 살고 있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아마 평생 사회적 시선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시선을 버려라 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어쩌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감히 여러분한테 드리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사회적 시선이 1순위가 되진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정하고 고민할 때 특히 대학은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서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순위가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안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제 딴에는 정말 미친듯이 공부해서 갔어요. 떳떳해요. 학교에 있을 때 열심히 공부했던 건 아니에요. 졸업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느낀 건 대학 일은 정말 딱 하루,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무너지고 싶은 순간에 딱 그 순간에 동기부여가 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되지 않더라고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1년을 반년 이상을 끌어가는 그 입시 생활을 끌어가는 건 무슨 대학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끝까지 갈 수 있게 버티게 했던 건 무슨 대학이란 이름은 아니었고 그 이름은 그냥 딱 졸릴 때 어디 가야지 이 정도였지 내가 진짜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이거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대학 이름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때 나를 버티게 해줬던 거는 진짜 본질적 목표였어요. 내가 왜 다시 이 수능판에 들어왔을까? 내가 왜 다시 수능을 보기로 결정했을까? 를 생각했을 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하기 싫은 것도 잘할 수 있는 내가 되어보자가 진짜 중요한 목표였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정말 어떤 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게으른 게 있을 수 있고 또 뭐 나를 항상 이겨보겠다라는 진짜 본질적인 목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되게 단순한 철학적인 것들이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저는 여러분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입시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20대 후반까지만 살아본 바로는 정말 많은 영역에서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뭔가를 도전하거나 뭔가를 성취하려고 할 때 어떤 당연히 결과값을 설정해 두는 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지만 그 동기부여는 단지 그 하루 한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 거지 몇 달을 버티게 해주는 거는 본질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거를 꼭 말해주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7년 동안 7년 차로 학원에 일하면서 조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었어요.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이거 일을 하면서부터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열심히 진짜 쟤는 내가 쟤 꼭 붙여야 된다.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손톱 잡고 기도해요. 쟤 무조건 붙여야 된다. 올해 쟤 안 가면 내가 플래카 1위 시해야 된다. 이거 진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미치겠어요. 내가 막 관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애들이 가끔 생겨요. 일하다 보면 조금 애써요. 그래서 이제 막 미칠 것 같고 1년을 내가 얘 수험생 가족처럼 보내는 아이들이 간혹 생겨요. 그만큼 심정이 동요되는 친구들이 가끔 생기는데 너무너무 이 수능이라는 제도가 입시라는 제도가 특히 내신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수시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수는 절대 결과를 보장해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알고 시작해도 생각보다 훨씬 더 쓰라리다라는 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높은 확률로 재수는 실패하고 당연히 기대가 높을수록 더 쓰리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실패에 기여한 그 습성이 진짜 쉽게 안 바뀌어요. 그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습성이 바뀌려면 트라우마적인 충격이 가해져야 된대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충격이 가해져서 습성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를 바꿔야만 다시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또 입시는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행운이 가미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하고 싶다면 꼭 미련을 남기지 마세요. 꼭 미련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든 그 과정이 너무너무 미련이 남지 않아서 나를 붙여준 대학을 내가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대학에 입학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선생님들끼리 얘기하지만 잘 안 되는 친구들,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근데 노력하는 과정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마음으로, 혹시 다시 하게 된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나 진짜 붙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를 매 순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이랑 점수랑 수능이 절대로 행복을 해치게 줘서는 안 된다는 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간혹 학원 애들이 좀 착각하더라고요. 그럼 저 노는 게 행복하대. 노는 건 회피, 노는 건 회피고 행복이랑 노는 건 좀 이제 다른 카테고리인데 말이 어렵겠지만, 그래서 또 저는 오늘 한 번 보고 말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사실 미안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어렵겠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공부하는 동안 또 적극적으로 좀 마음이 힘들 때 주위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제 성인이니까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울감이 동반되는 수험 생활은 이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면서 굉장히 성공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성공 확률을 스스로 높이고 싶다면 사실 정확히 이 우울감을 빨리 벗어나서 빨리 도움을 청하는 게 본인한테도 이롭습니다. 제가 이제 50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꼭 이 페이지를 틀어야 된다. 근데 38분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 또 뭐 어떤 얘기를 다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요즘 제가 그 해가 갈수록 느끼는 건데, 질문하라고 하면 질문 잘 안 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좀 고민의 시간을 줄게요. 정말 너무 질문하고 싶다 하면 질문을 해봐요. 고민을 해봐요. 근데 질문을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 고민 상담 쿠폰이라고 적어놓고 여기 다 연락처 남겨놨어요. 저는 개인 정보는 없는 사람이에요. 다 오픈하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써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자만이 그 한 걸음이 기회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저 누가 연락해 하시죠? 제가 강연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 연락을 와요. 그리고 숙명여고에서 강연을 할 때도 꼭 연락이 와요. 그 친구들은 다 저와 상담을 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해서 각자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입시가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저는 1년만 더 많이 살아도 배울 게 진짜 많다고 생각해요. 한 달만 많이 살아도 그냥 나보다 하나의 경험만 더 있어도 그냥 들을 게 있고, 그리고 또 힘들 때는 그냥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12월 16일에 논문 심사가 끝납니다.
16일 이후로는 웬만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또 최대한 연락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나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이 강연을 다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뭔가 이제 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갈무리를 할까 하다가, 원래 이럴 때는 그런 강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을 차용해라. 유명하지 않은 사람은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은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내용이 사실 지금 대본 없이 하는 거라서 정리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조금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이건 진짜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저도 졸업하자마자, 그리고 친구들도 졸업하자마자는 친구들이 대부분 재수를 하고 저도 재수를 해서 왜 이렇게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에 와서 다른 애들은 내신 따기 좋은 학교 가서 수시로 대학 가고 그러는데 너무 짜증난다. 그러니까 수학교가 날 해주는 건가 이런 넋두리를 하고, 나는 안 좋은 내신만 따가지고 졸업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건 순간이고요. 좀 몇 년만 지나면 숙명여고를 졸업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지금까지, 그리고 장담하지만 평생 여러분에게 분명 큰 자부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믿어 오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졸업을 축하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뭐 질문이 있으면